새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자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.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는 시장에 잘못된 가격 신호를 줄 수 있는 규제 완화는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요. 윤선영 기자가 자세히 알아봅니다. 우선 원희룡 후보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죠. 네, 앞서 보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라든지 최근 인수위에서 규제 완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이를 경계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는데요. 우선 원희룡 후보는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움직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거나 정책 수단 몇 번의 조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 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네. 원 후보는 또 임대차 3법 폐지를 주장해 왔었는데요. 이에 대해서도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건 절대 다수인 이 세입자와 임차인이라며 이런 기조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. 또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인수위 측과 청와대 간이 미묘한 감정 기류를 신경전을 보였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? 네,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지적을 하면서 이 새 정부 정책을 통해서 개선이 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요. 들어보겠습니다. 네.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듭니다.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습니다. 네, 안 위원장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가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라면서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. 그런가 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는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. 뭐라고 했습니까? 네, 추경안을 다음 달 초에 소개를 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. 당초 윤석열 당선인은 5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을 공약을 했었는데요. 이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린다면 가뜩이나 급등하는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네. 추 후보로서는 코로나 회복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하면서도 물가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. 추경호 후보의 추경안 방향 지켜보겠습니다. 윤 기자, 잘 들었습니다.